뉴욕 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1% 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면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됐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크게 완화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증시 랠리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이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매수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9월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9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커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좋아지고 있고, 또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상장사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도할 때는 공시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최소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된다. 즉, 자사주를 거래하는 임원이 무언가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스톡옵션을 갑자기 목티를 한다든지 주가가 반등했을 때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 좋은 소식이긴 한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이 그냥 일반적인 월요일보다도 더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연휴를 지내고 나면 또 연휴 동안 쉰 게 아니잖아요.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시고 하다 보면 이제 피로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어 있거나 그런 형태, 전형적인 월요일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그런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잘 견뎌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지수랑 나스닥이 이제 4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일 전에 보면 이제 8거래일 만에 급반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승 흐름입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7%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2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은 나스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작점에서 이미 상승 출발을 했고, 그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면요. 자, 일단은 CPI 지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0% 기록될 것이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8%. 일단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8.5였죠. 그래서 이번에 8%가 나오된다. 또는 이제 기대치보다 더 떨어져서 앞자리를 맞는 게 7을 보게 된다. 7.9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더없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달러와 비교해서는 0.1% 정도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요.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0.3% 상승했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난달에도 0.3% 상승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인 것 같은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중간값이 5.7%,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이 이제 5.7%. 그래서 지난해 이제 9월 5.3%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 달 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 5.7%라면은 아주 괜찮은 수치가 되는 거겠죠. 전월 대비해서 0.5% 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6월 달에 이제 6.8%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두 달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8%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대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목표치가 2%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연준이 얘기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 거의 근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당장 일어날 변수들을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면 이제 물가가 점점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점점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네,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연준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이 된다라면은 괜찮겠죠. 자, 유가가 최근에 계속 내려갔었던 부분들이 아마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물가가 급등한 이유는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감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달러와 가치, 이런 것들의 이제 하락에 대해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107.8달러, 그래서 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가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움직임들을 보여왔던 것들도, 뭐,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일단,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환율의 움직임과 함께 시장의 움직임들을 좀 상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반격을 하는 것이 포착이 됐고,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좋은 소식으로 많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 전쟁적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다면 러시아가 또 물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계속된다는 건 좋지 않겠죠. 어쨌든 그래도 러시아한테 매번 핍박받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반격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CPI가 이제 예상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강세 압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당연하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면 봐라, 인플레이션 줄어들지 않느냐, 니네 긴축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제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 살짝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CPI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 FOMC 금리 인상은 0.75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PI가 어찌나 오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약 90%의 확률로 0.75를 예상을 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가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0.75 지금 최악이에요. 0.75 더 이상 높게 인상은 못할 것이다. 근데 시장이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켰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즉 0.75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고 0.75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라면 기대감은 증폭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감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부담감이 많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약간은 세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만기 때문에 또는 명절 연휴 때문에 약간 부진했었던 그런 증시 흐름들이 상승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번에 또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연휴 동안에 좋은 소식만 들었고 많이 올라간 그런 증시를 또 쫓아가야 될 테니까 오늘은 분위기 좋게 시작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너무 떠서 시작한다라면 살짝 조심하세요. 왜냐면 아직 CPI 지표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요. 변수는 또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떠서 시작할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변동성은 항상 주의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내 주식을 2달 연속 사자세로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7월달과 8월달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 같은 때는 지금 4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다. 물론 7월달에는 많이 사진 않았어요. 하지만 8월달에 4조 원 가까이 매수하게 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이제 3조 9,480억 순매수가 들어갔고,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있었는데, 지금 9월달 들어서면서는 거의 2조 원 가까이 또 매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7월, 8월, 9월 다 합치더라도 일단 매수가 우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6월 말까지 엄청나게 주가를 떨어뜨린 주범이 외국인이었는데 그 물량을 싼 가격에 다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6월달 한 달 동안 팔아먹은 거 있잖아요. 팔아먹으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아니 그 이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뜨린 주식에 대한 공매도 환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환매 말고도 순수하게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자금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겠죠. 자, 유가증권 코스피에서는 3조 6,870억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도 2,600억 순매수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전체 시총 대비 26.2% 많이 줄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도 많이 비중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된 것 같고, 주가가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싸졌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뭐 이런 것들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밑에서 싸게 사놓게 되면 배당 성향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도 커질 수 있겠죠. 연말 랠리까지 한번 노리고 있다라면 지금부터 열심히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 만에 순회수, 즉 돈을 좀 챙기는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상장 채권 4조 6천억을 순매수했는데 지난달에요. 대신에 이제 6조 4,700억을 만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조 8천억을 순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권에서 더 이상 돈을 많이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챙겨가지고 주식시장에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외국인들이 보유한 상장 채권은 전체의 9.9%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지난달에 외국인들은 국채에 순 투자를 했고 통환채에는 순 회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채권에서는 5조를 순 회수했고, 네. 1에서 5년 미만 채권에서는 1조 9천억, 그 다음에 5년 이상 장기 채권에는 1조 9천억 순 투자를 했다. 자, 일단은 단기와 장기 채권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나쁘진 않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채권에서는 돈을 조금 빼간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네,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조금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은 아직 뭐 완벽하게 시행이 된 건 아니죠. 뭐 지금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방안을 얘기한 것과 똑같긴 한데, 상장사 임원들이 자사주 거래를 하기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네, 의무적인 내용들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이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혔고요. 이것을 이제 뭐 앞으로 추진을 해서 확정을 짓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는 확실하게 시행되기 전에는 일찌감치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놈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일단 사후적으로만 공시되던 내부자 거래가 사전에도 공개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 의무자들은
상장사 임원, 그 다음에 지분이 10% 이상 되는 주주들, 그리고 주요 경영상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큰 작은 먹튀들, 그런 애들이 이제 이 공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공시 대상은 최근 1년 내에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50억 넘지 않고 매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20억, 30억 이런 것들은 쳐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공시 내용은 매매 목적, 그리고 매매 예정 가격 및 수량, 매매 예정 기간, 이런 것들을 공시해라. 최소 30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장사 임원, A 상장사의 임원이 주식을 팔고 싶으면, 지금 이제 9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월 13일 정도에, 어느 정도의 한 100만 주를 시세 차익을 위하여 팔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시가 나온다. 그럼 이제는 상장사 임원의 매도가 나오는 것보다도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 약간 요동을 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주가 급등하고 나서 임원들이 매도를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예방이 좀 되겠죠. 또 그다음에 스톡옵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스톡옵션은 근데 워낙 수익이 많이 나온 거라 팔 거야라고 얘기하더라도 수익률 조금 까먹는 그런 한이 있어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원에 스톡옵션 받았어.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손해 크게 볼 건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래도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 내부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공시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런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43%나 되었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라고 되는 부분인데,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공시한 매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서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의 제재에 나설 생각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저는 이게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법이 셀 것 같지는 않죠. 만약에 내가 100억의 이득을 취했어. 근데 이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100억 이득을 취한 거야. 그럼 벌금 한 20억 낸다. 그럼 80억 벌잖아요. 그러면은 공시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싶으면 그렇게 때릴 거란 말이죠. 나 그럼 벌금 좀 내고 말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손방망이 쳐버리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네, 최근에 이제 임원들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태도 이방원이라는 종목군들이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5천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타다솔루션에서도 매도가 좀 있었고, 국민연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지분을 매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시로 의무화 된다는 얘기죠. 나 한 달 후에 매도할래.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올라서 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매도를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뒤통수적인 느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없겠죠.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조금씩 팔아먹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도 야금야금 다 팔아서 나올라나 글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든 또 다른 꼼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보시고, 당장은 일단 뒤통수 맞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승 흐름은 연휴 동안에도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외국인들이 2달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9월 들어서면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만기일도 지나고 이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라면 또 환율도 낮아질 수 있다라면 외국인 매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나쁜 건 하나도 없겠죠? 좋은 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임원들이 이제 앞으로 자사주를 매도할 때는 공시를 의무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 의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는 뒤통수 맞을 일이 별로 없겠다라고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일 때는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을 찾는 것이 유의하다. 추세가 변하면 가장 빨리 선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수익이 급증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시장이 나빠도 자본은 이들 기업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역시 주식은 수익의 시녀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낮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주식과 주식 이 주가의 상황은 수익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비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수익성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이것도 당연한 것이요. 네, 주가는 떨어지는데 수익성이 계속 증가해. 그러면 기업은 계속적으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실적은 괜찮다고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평가의 논란에 휩싸일 수가밖에 없겠죠. 외국 놈들이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달 거의 이제 중순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3개월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랠리를 얼마나 많이 끌어올려 줄 것인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피곤과 싸우시겠지만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네,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만들어내시기 바라고,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